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백수 낙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행정서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임원 면담 등의 절차는 전부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회사원 생활만 해왔는데 제가 개인 사업을 준비하려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도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할 기회조차 없었던 수험생 시절에 비하면 이것도 즐겁습니다. 저는 행정서사 시험에 한 번에 붙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떨어졌고 3번 만에 겨우 합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긋지긋했던 시험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서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2022년 4월 말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전 직장의 퇴직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서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서 바로 개업을 하자. 그때 저는 행정서사 시험의 내용도 난이도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의욕이 꺾이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개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틈틈이 실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사무실 운영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영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요. 인맥도 없고 신용도 없는 외국인이 고작 자격증 하나를 믿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 참고로 행정서사 자격증의 특징이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법률사무소나 행정서사 법인에서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독립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 회사에서는 딱히 반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고 가볍게 이야기라도 하면 회사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회사 그만둘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펙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개업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용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자격증에 올인을 하면서 그 어떤 영업 경험도 없이 개인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금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또 실무는 어떻게 익히고 전문 분야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둘째 치고 시장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 저는 이미 만 나이로 33살이었습니다. 일본의 이직 시장에서도 슬슬 애매해지는 나이였고 저는 부양할 가족도 있었어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문제를 알았으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몇 년간은 영업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하면서 동시에 재취업을 준비했어요. 겁도 없이 영업직만 골라서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진 유일한 경력은 요식업 체인의 점장 경력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을 상대한 일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영업을 하는 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운이 따라줘서 제게는 과분한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었고 지난 3년간 영업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취업을 결심한 건 정말 여러모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그때 만난 인연들이 지금의 저의 잠재 고객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나 대충한 결과 첫 번째 도전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시험 직후에 불합격을 예상했고 또 앞으로 2-3년 정도는 개업 생각을 접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기가 바빴어요. 1차 시험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에서 4문제가 부족한 점수니까 아깝게 떨어진 점수는 아닙니다. 행정서사 시험은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그렇듯이 1년에 한 번 매년 11월에 있는 시험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볼 때까지 꼬박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내내 집중해서 이것만 공부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 무엇보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일을 배우느라고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핑계긴 하지만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었던 건 사실이고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생각보다 잘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로 입사했던 회사는 제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물론 전혀 경험이 없던 영업이라는 직종에 뛰어든 만큼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는 당연히 있었지만 그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한 거고 저는 영업이라는 일이 생각보다 싫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겪게 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제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좋은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과 상여금과 전 직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리후생을 받다 보면은 뭐하러 개업을 하지? 그냥 계속 다닐까? 이런 생각을 꽤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무렵부터는 매일 조금씩이나마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의욕을 많이 잃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보험으로서도 자격증 취득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저는 외국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회사에 그저 기대고 살고 싶진 않았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회사에서는 열심히 영업을 뛰고 퇴근 후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고 1년이란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았고 결국 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 조절에도 완전히 실패했고 나중에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걸 왜 틀렸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만큼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은 두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단 1분만 더 있었으면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객관식 한 문제 반 혹은 기술식에서 단어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랬습니다. 어쨌든 불합격은 불합격이었고 영업이 그런 것처럼 결과가 전부입니다. 두 번 연속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끝나버린 행정서사 시험이지만 그래도 질리지도 않고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도전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험을 세 번이나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지루한 일이었고 세 번이나 떨어진다면 애초에 공부 방법이 크게 잘못됐거나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초조함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2024년에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공부에 쓸 시간이 줄어들 것은 당연했고 꼭 합격하고 싶은 시험이긴 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취득한다고 해서 본업에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육아보다 이걸 우선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6월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와줬고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이번에 떨어지면 공부를 접기로 마음먹고 마지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세 번의 수업 내내 독학으로 기본서, 과거문 등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회사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런 것처럼 행정서사 시험도 과거문의 반복 학습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만만치 않고 과거문과 동일한 논점의 문제라도 반드시 변화구를 섞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결국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합격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풀어도 신기할 정도로 또 틀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법조문과 판례를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 실적을 채우면서 출퇴근길과 퇴근 후에 깨알 같은 법조문을 읽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공부했습니다. 좋아하는 술도 끊고 게임도 끄는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질릴 대로 질려 있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두 번이나 떨어졌을까? 왜 작년에 끝내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행정서사 개업의 현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접할 때면 과연 이 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지금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노력을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했습니다. 끈기나 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고집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시험날까지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졸립고 피곤한 날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시험 당일이 됐을 때는 긴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장소가 신기하게도 제가 10여 년 전에 교환 유학생을 했던 대학교였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도 했으니까 저한테는 제법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실제로 강의를 들었던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됐으니까 어쩐지 차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무사히 끝내고 그 뒤에는 본업과 아내의 출산 준비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시험이고 뭐고 너무 바빠서 결과 발표를 잊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기대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능 이래로 이렇게 오래 공부한 시험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합격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이제야 끝났다라는 후련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3차 시험의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게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닌 걸 알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옳았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일본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30살이 넘을 때까지 일본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기장에 3가지 장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들이 생각만 하고 쉽게 시작하지 않는 것을 하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 어찌저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자. 지금까지 타켄시와 행정서사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해보자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세운 목표들이었지만 덕분에 개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또 뭐가 남아있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뭐라도 해볼 걸 추천드립니다. 눈을 돌리면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고 또 하다 보면 즐거워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